시 전병윤. 이승이 끝난 빙소에 하얗게 밤을 샌 화가 돌고 또 다른 이승의 관에선 모야 숫이야 휘 붙었다. 토를 하고도 웃고 모를 하고도 우는 세상이다. 하늘에 던져져 운명을 짓고 땅에 떨어지는 윷가락. 앞서거니 뒤서거니 흑마백마는 고된 세월을 짚어간다. 시작이 늦다고 지는 것만도 빠르다고 이기는 것만도 아닌 윷판 같은 이승. 윷가락을 허공에 던져놓고 안개속 길을 간다. 지금 나는 윷판 어디쯤에 서 있는가? 지금 나는 윷판 어디쯤에 서 있는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조입니다. 우리 전북시인협회에서는 작년부터 영상 아카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시인님들을 모시고 영상으로 남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전병윤 시인님과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윤 시인님께서는 참혹하게도 일제강점기와 6.25 동란 시절을 지내고 오셨습니다. 특히 6.25 동란 때는 학도병으로 직접 참여하셨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7, 80년대에는 한국 산업 여군으로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셨습니다. 그 많은 시간을 건너오셨던 전병윤 선생님, 오늘 모시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병윤입니다. 저는 그 중학교 3학년 때 6.25를 맞았어요. 근데 그 전에 중학교에 학도 보국단이라고 조직이 있었어요. 안호상 박사가 문교부 장관을 할 때 대학교에서부터 중학교까지 그 학도복단 훈련을 시켰던 겁니다. 사전 전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학도복단이 학교마다 있었는데 6.25 사변이 나니까 한국전쟁이 나니까 학도복단을 뽑는 거예요. 근데 지원병들이 하도 많으니까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마라손을 시키는 학교도 있었어요. 마라손을 시켜서 10등이면 10등이면 10등 그 안에 든 사람만 이제 건강한 사람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이제 떨어지고 그랬는데 학도병을 못 가서 운동장에 앉아서 막 울고 오는 학생들도 있을 정도로 이렇게 열의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 매우 애국심이 강하게 발동이 됐었나 봅니다. 네. 예. 그럼 지금 선생님께서는 한국문인협회 정책개발위원이고 전북시인협회 상임이사님으로 계시는데, 그리고 또 오랫동안 시를 써오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오랫동안 시를 써오셨는데 시인이 되겠다는 생각은 언제 처음 하셨는지요? 이제 시인이 되겠다는 생각은 좀 늦지만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 시조 같은 것을 많이 암송을 하고 다녔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학생들끼리 이렇게 길을 가면서 상대가 하나 외우면 또 상대가 또 하나 외우고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좀 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그 후에 이제 잊어먹고 지냈지요. 그러다가 이제 3학년 되고 그럴 때는 그 이광수가 쓰신 흐리라든가 상록수라든가 방인근 씨가 쓴 자유문이라든가 그런 소설을 또 한참 많이 좋아했어요. 그러다 이제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이제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살았지요. 예. 그러다가 1977년도에 임실동 전주도소장을 가서 부임을 했었어요. 근데 마침 통계사무소 소장이 그 시인이었어요. 그분이 기관장 회의 때 만나서 이제 서로 나이가 비슷하니까 친절하게 지냈는데 그분한테 흑이라고는 시집을 빌려서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죠. 예. 그래서 그 후에 직장을 그만둘 무렵 1994년도에 이은영 교수님을 만났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토요일 날도 오후에 이제 직장이 있으니까 오후에 나와서 시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1996년도에 이제 등단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는 문학 소년으로 살다가 그러면서 또 사회에 나와서는 한참 잊어버리고 계셨네요. 그러다가 이제 또 퇴직 무렵에 또 문학의 인연을 맞아서 다시 이은용 선생님께 이제 사사를 받으셨고 그렇게 해서 시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시를 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늘 그걸 시대나 하려고도 잘 안 되는 대목이지만은 그 끈끈한 서정을 바탕에다 두고 나름대로 역사성이라든가 내 나름대로 철학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미하면서 쓰고 싶고 그것이 이제 정서적으로 이제 순화가 잘 돼 나가야 하는데 그게 참 잘 안 되고 어려워요. 예. 그래서 마음은 항상 좀 고급스럽고 그런 형상화를 하는데 주력을 좀 하고 싶고 그런 생각을 늘 머리에 두고 시를 쓰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시인이 하는 그 시어들은 나 보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 보석을 주워내기라는 것은 참 저로서는 힘이 많이 드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예. 사실 그 파블로 네루다라는 사람은 시인이 짓지만 시가 활자가 되면 시인의 것이 아니다. 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것이 바로 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시를 공부하면서 영향을 받았던 시인이 계십니까? 있지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방금 전에도 얘기드렸습니다만 임실서부터 이제 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진안에로 이제 자리를 옮기게 됐어요. 마침 그 진안이 고향인 이은영 박사님이 전주에서 열린시라고 그 문학 강의를 하게 예, 저도 알지요. 예. 거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94년도에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97년도에 이제 시집을 한 권 내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일 영향을 많이 저에게 준 분은 이윤용 박사님이시고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늘 재미가 있고 또 나가면은 그 교우들도 만나고 그러니까 그 다음 이제 이윤용 교수가 그만두게 됐어요. 그 후에 이제 또 이동희 그 박사 문학평론가도 하고 이동희 박사님한테도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예원예술대학교 김동수 교수 그분한테서도 강의를 듣고 또 서재호 문학평론가도 하고 현재는 지금 전북민 쪽 회장으로 계시죠. 그분 강의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강의를 쭉 1994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해도 꺼리지 않고 강의를 받아오고 시에 관해서는 강의를 가장 많이 받으신 분이군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은용 선생님께서 유명을 달리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애통하게 생각하고 또 그분이 우리 전문문단을 굉장히 발전을 많이 시킨 분인데 그런 분이 한 분 작별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선생님 작품을 봤을 때 선생님은 굉장히 역사성이 있고 또 교훈적인 시도 많이 쓰신 걸로 제가 느끼고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본인의 작품 중에서 뭐 애정이 가는 작품이나 또는 그런 동기가 있는지요? 제가 그 이제 여기에 나오려고 시집을 그동안에 이제 6권을 냈는데 좀 뒤적거려서 봤어요. 그때 한 20편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그 유팔이라고 하는 시가 이제 저 자신이라든가 인생하고 관련된
그런 그 의미가 많이 담겨 있어서 그 유판이라고 하는 시를 제가 좀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봉숭아라든가 문패라든가 이런 시들이 좀 마음에 와서 닿고, 요즘은 제가 이제 6.25 참전용사이기 때문에 그 전적지에 대한 그 관심을 많이 가졌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참 기록력이 없어서 거기까지 이제 직접 가보니까 이제 지금은 어려웠었는데, 그동안에는 많이 돌아다니면서 그 전적지에 대한 그 시를 좀 썼어요. 예. 그 중에서 이제 기억이 나는 것이 지평리 전투라고 거기는 이제 전쟁 기념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그 인상 깊게 활동을 했던 분이 불란서의 몽클라드 그 장군이요. 예. 별 4개짜리 장군인데 그분은 6.25 한국전쟁이 나기 전에 이미 예편돼가지고 그때 나이가 58살, 예. 58세였는데 그분이 이제 자유라든가 민주주의라든가 평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굉장히 열성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 예. 그분이 한국전쟁에 참여를 하는데 그때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프랑스의 그런 외국의 정규 군인을 보내기는 좀 힘겨울 때였어요. 그래서 예편된 그 병력들, 그래서 직접 그 몽클라드 장군이 전역을 돌면서 지원병을 모집을 했어요. 예. 그 사람들이 이미 군인이 제대한 사람인데 전부 다. 예. 본인도 58세 장군이고 600명을 모집을 했는데 자기가 한국전쟁에 참여를 해야 하는데 중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급장을 다 버리고 중령 계급장을 달고 대대장이 되어가지고 지평리 전투에 처음으로 참석을 했어요. 예. 근데 그때 마침 그 중공군이 삼계사단이 거기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예. 아주 이 몽클라드 장군은 전쟁 영웅으로 참 유명한 분이에요. 예. 삼계사단을 대상으로 해서 일개 연대병력인데 거기에서 참 신출귀몰하게 작전을 해가지고 이겼어요. 예. 그래서 지평리 전투가 세계 역사상 전쟁 역사상에 남아있는 그런 곳입니다. 지평리 전투가 강원도 쪽입니까? 경기도 쪽입니까? 경기도 양평에 있어요. 양평에. 경기도 예. 양평에 지평리인데 지금 그 전쟁 기념관이 서 있고 그러죠. 예. 또 한 가지 그 소개하고 싶은 그 전적지는 경북 영덕군에 그 우리 학도병들이 참여를 했었어요. 예. 거기에 가서 700명 정도 학도병들이 거기를 갔던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9월 15일 날이 인천 상륙작전하고 똑같은 시간에 거기에서도 학도병들이 인민군 군복을 입고 예. 말하자면 상륙작전을 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참 성공을 해가지고 이북 군인들 그 보급로도 차단을 하고 그래가지고 상당한 그 타격을 많이 주었어요. 예. 근데 그 전투 목적이 그 말하자면 군수물자 유통을 차단시키고 그리고 전투 계획이 3일간이었어요. 예. 3일간 전투를 하고 이제 빠져나와야 해요. 빠져나와야 하는데 마침 거기에 배가 군함이 고장이 나가지고 후퇴를 시키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그 어린 학생들이 거기에서 이제 학생들 그때 중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들이 주는 이제 학도병들인데 그 말랑말랑한 그 전부 다 청소년들이죠. 예. 거기에서 몰사죽음을 한 거예요. 아, 700명이나. 다 죽진 않았지만 예. 일부는 포로로 잡혀서 죽고 전쟁에서 죽고 갈 길이 없으니까 먹을 것도 3일간 예. 전투병력 무기라든가 이런 게 전부 3일간이었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 참
아깝게도 젊은 그 학도병들이 많이 죽어서 늘 가슴이 아픈 곳입니다. 예. 선생님께서는 하여튼 그 지평리 전투하고 학도병들이 많이 피해를 입은 그 3일간의 전투, 그것이 선생님의 머릿속에 많이 남을 거고, 선생님 작품에도 굉장히 역사성으로 많이 각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에도 또 선생님께서 참여하셨죠. 전라북도 광복회에서 진행하는 신앙송이랄지 가요 가사를 쓴다든가 그런 것도 하셨는데 아마 그것이 큰 영향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그 선생님의 시적 개성이나 어떤 매력은 어떻게 찾으시겠습니까?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이 어떤 게 매력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좀 현실감이 좀 함축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시를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예. 이제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지만은 그렇게 계속 쓰려고 노력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시를 쓰면서 여생을 보내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예. 예, 선생님 정도 연배가 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 노인이라고 해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노인. 한 노인의 삶은 한 마을의 역사이기도 하고 한 지역의 역사가 되기도 합니다. 박물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경험하신 걸알지 선생님께서 알고 계신 그 내용이 작품으로만 나와준다면 그거말로 참으로 좋은 교훈이고 역사성 있는 작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선생님께서 어떤 대중이나 독자들에게 어떤 시인으로 남길 바라십니까? 이제 지금 나이가 이제 금년이 88인데 이 나이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좀 겸손하고 좀 지성미가 보이는 그런 인상을 독자들에게 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게 아무리 아름답고 참 훌륭한 잔이라고 해도 주전자에 있는 그 찻잔에 물을 받으려면 주전자보다 얕아야 해요. 예. 왜냐하면 잔이 그냥 물을 따를 수 그렇죠. 있듯이 저 자신도 좀 겸손하고 그런 시인의 인상을 독자들에게 주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우리 정병윤 선생님은 언제나 가장 이제 연배가 있는 어린인데도 불구하고 늘 겸양지덕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 후배들이 생각할 때도 항상 겸손한 모습을 존경하고 그랬습니다. 선생님께서 시를 지금까지 공부도 하셨고 또 시를 써오셨습니다.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첫째는 열심히 하는 길이 제일 더 중요해요. 예. 후배들한테 글 쓰는 일, 시를 쓰는 일을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싶고 옛날에 그 프랑스의 부페인이라고 한 그 철학가이고 과학자인 분이 예. 그 한 말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시는 사람이다. 예. 말하자면 글은 사람이다. 이 말을 남겼어요. 예. 그 말을 가만히 해석을 해보면은 사람은 다 각자가 개성이 있는 글을 쓰잖아요. 예. 다 다르죠. 예. 글이. 그래서 이렇게 후배님들한테 꼭 부탁하는 것은 좀 개성 있는 시를 쓰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바로 글이 시가 자기 분시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전병윤 선생님하고 대담을 하였습니다. 전병윤 선생님은 살아오신 것이 한국사였고 또 근대사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분은 자신의 삶을 바탕으로 개성적인 시를 많이 쓰셨고 남기셨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시를 쓴다고 하지만 자기 개성적인 것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역사성도 잊어버리는 시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우리 전병윤 선생님과 대담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시는 시인의 것이기도 하지만 독자의 것이기도 합니다. 전병윤 선생님께서 남기신 수많은 시들이
차후에 후배들에게 또는 시민들에게 보여졌을 때 그 시는 시민들의 것이 되고 그 시를 마음에 다하는 그런 사람들의 것일 것입니다. 머지않아서 앞으로 한 30년은 더 사시겠죠? 선생님이 가시고 나서도 그 시가 30년, 100년 이후까지 읽어지고 우리 전명윤 선생님께서 전라도 전주에서 기거하셨다는 것이 사람들한테 많이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명윤 선생님과 대담을 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